J'aime Paris en toute saison. Je l'aime pour mille raisons. 오늘은 경쾌한 샹송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Ou qu'il soit gai comme un pinson. J'aime Paris avec passion. 오늘은 노트르담 대성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Our Lady of Paris입니다. 파리의 우리의 여인, 의역하자면 파리에 있는 우리의 여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모 마리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계시는 우리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리 하면 떠오르시는 여러 관광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관광지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루브르 박물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독교 문화 산책이고 세상 문화 산책이 아니기 때문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최초의 고딕 성당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비량, 벽날개라고도 하는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그런 장치가 적용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1160년 파리의 성당이 유럽 임금들의 본당이 되자 성당의 규모가 제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리스 드 슐리는 새로운 더욱더 웅장한 성당을 염두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리 대주교에 착조하자마자 원래 성당을 무너뜨리고 성당이 있던 자리 주변을 정비하여서 새로운 성당을 지을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사는 국왕 루이 7세 시대인 1163년에 시작되어 1260년에 대성당의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세기에 계속해서 그 디자인이 수정되곤 합니다. 흔히 고딕 성당, 세계의 3대 고딕 성당이라고 하면 밀라노의 대밀라노 성당, 그리고 쾰른 성당, 그리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꼽습니다. 고딕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포인티드 혹은 어자이발 아치라고 하는 첨탑 아치입니다. 첨두 아치라고도 하는데요. 뾰족한 아치를 이야기합니다. 둥글지 않고 끝부분이 뾰족한 그런 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장의 무게를 기능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 이 첨두 아치 때문에 벽은 얇게 높이는 높은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두 아치와 함께 늑골 궁융이라고 하는 리브 볼트라는 장치도 함께 개발되는데요. 갈비뼈 구조의 장치입니다. 이것이 또한 고딕 양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플라잉 버트레스, 비량을 가장 먼저 채택한 건축물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지붕이 받는 풍압에 의한 수평력의 일부를 전달하기 위해 그 건물 외벽의 상부로부터 옥외 쪽에 세워진 버팀벽으로 향해 건네진 아치형의 구조물을 뜻합니다. 이 사진은 공중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찍은 사진인데요. 앞벽 양옆으로 플라잉 버트레스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딕 양식 건축물의 특징을 꼽자면 로즈 윈도우, 장미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미 모양의 스테인 글래스인데요. 유리에 찬란하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스테인 글라스는
서쪽의 장미창이고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북쪽의 장미창입니다. 이 장미창 안에 그려진 그림은 The Old Covenant, 오랜 옛 언약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조상, 구약의 조상들 그리고 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100년 전쟁 중에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6세가 10살의 나이 때 프랑스의 왕에 등극하는 대관식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대관식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5세기의 그림인데요. 15세기의 그림에도 노트르담 대성당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노트르담 대성당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에 의해 그려진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폴레옹은 이미 황제의 관을 쓰고 있고 그의 왕비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왕비의 관을 전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보자면 뒤에 비오 6세는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황제인 나폴레옹이 주도적으로 왕비에게 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796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캐치프라이즈가 No God, No Master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왕권 신수설, 왕위를 가진 자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것이 상식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 그가 곧 왕이다, 이러한 즉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는 신의 존재는 그 왕권을 가지는데 주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대중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크 루이 다비드가 3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원래는 이러한 그림의 스케치도 남아 있습니다. 뒤에 비오 7세, 비오 6세가 아니라 비오 7세입니다. 비오 7세가 무기력하게 서 있고 자신의 왕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쓰는, 그 이전에는 왕이 있으면 교황이 왕관을 가지고 와서 신을 대리하여서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쟁취한 그 힘을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실은 이 그림을 채택하고 싶었지만 너무 과격하기도 하고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이 그림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명의 소설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847년에 현대적 재정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60년에 이르면 어느 정도 정비가 갖춰진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본 조경도입니다. 서쪽에 남북 2개의 종탑이 있고 가운데 높은 첨탑, 그리고 루프와 리브 볼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제단은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쪽면 노트르담 대성당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2개의 종탑입니다. 지상에서 69m의 높이로 건설된 2 종탑은 좁고 긴 16m의 높이의 창틀에 의하여 경쾌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오른쪽 종탑에는
1686년에 주조된 무게가 13톤이 넘는 엠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속에서 주인공 꽈지모도가 울렸던 그 종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는 총 10개의 종이 있는데 엠마누엘을 제외한 나머지 종은 프랑스 대혁명 때 떼어져서 대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비교적 현대에 다시 주조되어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성당 안에 있는 종들이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탑 아래쪽을 보면 장미창 아래에 그랜드 갤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좌우로 길게 28명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조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때 이 조각들이 프랑스 왕들의 조각으로 오해를 받아서 파괴되었다가 프랑스 마지막 왕 루이 필립 때에 복원되었습니다. 본래 왕들의 조각 중 21개의 머리만이 클리니 박물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갤러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3개의 입구,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문, 중간에는 최후의 심판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 안나의 문입니다. 성 안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전승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로 동정녀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루터가 폭풍우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을 살려주면 자신의 모든 삶을 수도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성인이 바로 이 성 안나입니다. 가운데 있는 최후의 심판문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부조들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는 천사와 악마가 좌우에 서서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잠시 성당의 내부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재단에는 좌우에 루이 13세와 14세가 피에타 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50분쯤 보수 공사 중이던 첨탑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화재는 첨탑을 비롯한 목재로 이루어진 천장을 불태웠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방화로 추정되는 그러한 증거는 찾지 못했고 아마도 실화에 의한 화재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 서쪽 2개의 종탑과 장미의 창은 화마로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손상을 입은 목재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목재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하얀색은 이제 석재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석재 부분은 보존이 되었고 목재 부분만 다 타서 사라졌습니다. 파리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오래된 유물의 파괴를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이후로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성당의 현대화 복원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들을 제출했습니다. 천장의 부분을 수영장으로 만들자, 혹은 이러한 조형물이나 유리로 만들자는 이러한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29일 프랑스 국회는 복원이 대성당의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관심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전의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붕괴 가능성에 대한 구조 안정화가 2020년 11월에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 붕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결과 이후에 2021년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재건축이 2024년 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Un petit rendez-vous, un baiser dans le cou, champagne et petit four, promesse de l'amour. C'est en France. Il n'y a dans l'univers aucun endroit plus vert, aucun endroit plus bleu que le bleu de tes yeux.